제가 부익남님이 말하던 돈 못 모으는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 동영상 보다 보니까 큰 고민이 이제 보험으로 간 거예요. 아, 내가 보험을 잘못 들어놨구나. 지출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냥 보험료가 70인데 변액보험, 저축성 변액보험도 50만 원 이게 또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납입금지를 해두셨대요. 그러시네. 보험에 들어가는 게 120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 보험을 깨서 네. 일부 깨서 그거에서 나오는 그 환급금 같은 걸 모으면 네. 그게 또 약간 목돈이 되니까 되는데 이분 자산을 보면 참 특이해요. 안녕하세요. 결혼 20년 만에 이사할 일이 생겨가지고 속성으로 부동산 유튜브 보다가 부익남 알게 됐습니다. 현재 자가에 살고 있고 2억 5천짜리인데 이사 갈 때가 6억 2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제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는 부동산은 치과만큼 떨리더라고요. 부동산 가서 뭘 묻고 챙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공부해야겠다가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 문제가 크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네. 복잡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부익남님이 말하던 돈 못 모으는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 때 힘들게 살던 저와 남편은 취업과 동시에 경제적 여유를 현명하게 보내지 못하고 돈을 좀 못 모았습니다. 저는 옷을 많이 샀고 남편은 유흥으로 돈을 막 쓰다 보니까 투자와 도움으로 이사갈 현금 마련하는 게 이제 겨우 된 거죠. 네. 방송 보기 전에 저의 고민은 대출 없이 이사 가는 게 맞는지, 대출을 1억 내로 끼고 현금을 보유해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지 맞는지, 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여러 동영상 보다 보니까 지금 큰 고민이 이제 보험으로 보험입니다. 간 거예요. 아, 내가 보험을 잘못 들어놨구나. 보험이 과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살았는데 저는 보험계의 호구였습니다. 변액보험 있고요. 유니버셜 종신도 있고 CI도 와. 이게 지금 3대장 같은 건가요? 진짜 CI는 뭐예요? CI? 크리티컬 일리스, 그러니까 약관이나 증권에 보면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그래서 앞에 이게 중대한이 붙어요. 그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데 근데 그 많이 주는 게 사망보험금을 땡겨줘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은 내가 못 쓰잖아요. 네. 근데 죽을 병 걸렸으면은 사망보험금이라도 먼저 쓰고 가세요. 그런 느낌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걸로 뭐 병원비 내고 쓸 거 쓰고 그쵸. 가시라. 네. 그게 상당히 뭐 암은 이 의학적 용어로 막 어렵게 써 있는데 다른 기관에 전이 돼야 되고 네.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그 우리가 예전에 푹 맞았다고 해가지고 재활 치료 받고 좀 낫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나올 수 없는 정도로 신경이 그냥 아예 망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거는 진짜 크리티컬한 거니까 뭐 정말 이게 사는 게 거의 힘들어지거나 뭐 영구적 장애가 오는 거라면 확률이 낮은 걸 거 아니에요. 확률도 낮고 그것도 보장해주고 다른 보장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보장이 없어요. 이 보험은 오로지 저게 주된 내용이고 특약들 보면 뭐 수술비, 입원비 찔끔찔끔. 그러니까 저것만 갖고 있으면 내가 그냥 병원에 갔는데 암이래요. 어유 다행인데 지금 2기입니다. 전이도 안 됐고 치료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진단금이 나올 게 없어요. 또 안 나와요, 네. 그런 거는. 수술비 뭐 찔끔 뭐 몇백 수준 요 정도만 나와서 저건 진짜 한 곳에만 집중돼 있는. 그래서 야. 한때 유행처럼 팔리다가 그 이후에는 이게 안 팔리네. 민원도 너무 많이 발생해서 나 암인데 왜 보험금 안 주냐. 안 주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라진 보험인데. 암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아주 위험한 뭐 그런 상태만 보장해 주니까 암 걸렸다고 하는 확률도 낮아졌지만 그렇죠. 거기 걸렸어도 해당이 안 되니까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렸군요. 문제는 납입한 지 오래돼 가지고 해약을 할지 말지 보장을 받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 더 큰 비보는 작년에 제가 몸이 아프고 나서 남편이 암 실비보험을 또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이 문제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보험이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보험을 없애는 게 들었는지. 핵심인데 네. 왜냐면 지금 이제 이사를 또 가야 되니까 6억 2천짜리 가는 것도 네. 뭐 이게 앞으로 뭐 업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 하고 해야 이제 되고. 여기서 또 한 번 또 가고 뭐 이런 것들을 꿈을 꾸시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보험이 아마 발을 네. 많이 잡고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가 아파트 2억 5천인데 대출이 대출이 없어요. 없으시고 그랜저 한 대를 지금 끌고 있으신데 네. 보험을 보면 월 40만 원 남편만. 남편만. 네. 와. 지금까지 총 납입보험료는 8,280만 원을 내셨고 네. 총 내야 될 보험료는 1억 608만 원입니다. 8천을 낸 거예요. 낸 거예요, 여지껏. 여기 보시면 뭐 지금 남편가 5개가 8천. 있죠. 아. 최근에 가입한 거 갱신형 암보험이랑 그냥 암보험. 아. 뭐 요거 이제 66개월, 7개월 정도 되셨고 저 나머지는 8천, 뭐 와, 8천이면은 그러니까요. 옛날에 저런 걸로 뭐 집을 사시든지 뭐 이자를 감당하면서 대출 받으셔도 됐었을 텐데. 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 싫어하시고 안전한 거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이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니까 이게 이도저도 안 되는 자산이 늘어나지가 않는 거야 이게. 뭐 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소득 대비 너무 과하게 들어놓으시면 저건 뭐 이제 꺼내서 쓸 수도 없는 거고 깨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렇죠. 보험은 뭐 보장받으려고 나오는 거고 뭐. 보장받으려고 가입한 거니까 깨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냥 네. 없는 돈입니다. 그냥 보험은 우리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건 비용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냥 비용을 그냥 적게 내야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뭐 목돈 생겨요. 막 이런 걸로 많이 마케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암 걸리면 뭐 이게 두둑하게 나와서 좋은 치료 받는다. 아, 그러니까 요 8천만 원 그냥 예금에 넣어놨어도 저걸로 치료비하면 그냥 되죠. 저걸로 치료비 하면 되는 거거든요. 8천만 원 이상 나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아직 2천만 원 더 2천을 내야, 더 내야 돼요. 돼요. 남편 것만. 그럼 2천 더 내면 뭐 환급 받고 뭐 이런 게 그거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없어요? 그냥, 보장 그냥 끝까지 받으려면 2천을 더 내야지 저 보장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보험 증권을 보니까 저 CI 종신이 26만 원이고 밑에 일반 종신이 한 6만 원도 안 되잖아요. 네. 저 일반 종신의 보장이 훨씬 폭넓고 좋아요. 그럼 얘는 빨리 정리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분의 생각에는 야 이제 8개월 남았거든요. 8개월 남았는데 네. 그래서 애매한 겁니다. 8개월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건 근데 그냥 딱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건 그냥 뭐 암 뭐 이런 거에 보장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사망보험금을 위한 보험이다. 저거는 네, 그거 말고 그냥 자잘한 그냥 수술비 뭐 요 정도 저라면 어차피 불필요하니까 저거 없애고 그냥 그 돈을 어딘가에 묻어가지고 수익을 그냥 내겠어요. 근데 이거 깨도 뭐 돌려받는 게 그 해약 환급금 나오는데 원금 안 되죠. 원금은 안 돼도. 네. 근데 해약 환급금 있으면 저라도 깔 것 같은데요. 꽤 이거는 되죠. 해약 환급금 뭐 20년을 왜 26만 원씩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자, 일반 종신 어차피 있으니까 갱신형 암보험 뭐 이런 거는 그냥 가져가야 되나? 저것도 20년밖에 보장을 안 해주니까 싼 거예요 지금. 이거 암보험 또 두 개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상해보험 저 안에도 뭐 암진단금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거는 누가 옆에 있네. 아니면 가족력이 있고. 아니 누가 뭐 옆에서 이거 가입을 시켜준 거 아닐까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중복을 계속했지? 진짜. 네, 아내분은 11만 원인데 네. 딸 10만 원, 아들 7만 원. 네, 11만 원도 이제 14만 원씩 내던 게 끝나서 그건 다 끝났고 이제 CI 종신 네. 그리고 이제 11만 원씩 내고 계시고. 이거 종합보험은 뭔가요? 종합보험은 보통 손해보험사에 질병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상해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다 자잘자잘하게 들어있는. 네. 뭐 예전에는 여기에 운전자 보험이랑 뭐 실비 특약도 다 넣기도 했어요. 손해보험 쪽이 여러 가지 보험을 구성하기에는 좋습니다. 근데 저게 비싼 이유는 납입 기간을 일단 15년으로 해가지고 비교적 짧게 해놓으셨고, 네. 그게 이제 좀 단점이라는 거. 이미 다 내셨으니까. 냈으면 뭐 가져가는 네, 거예요? 가져가시고 이분도 지금 또 건강이 또 안 좋아지셨으니까 이분은 또 보험을 조정하기가 CI 종신이라고 안 좋은 보험이라고 해도 저것도 만지기도 애매해요. 그나마 뭐 수술비나 입원비를 하면 나오게 되니까. 네. 근데 그럼 요것도 계속 내요? 네, 앞으로 내셔야 될 돈이 이것도 또 1,000만 원. 지금 남편분 2,000, 이거 1,000 해서 3,000을 또 내셔야 되고. 근데 소득이 한 700 정도 가까이 되시는데 네. 근데 지금 합쳐서 지금 가족들하고 해서 거의 60만 원, 70만 원. 70만 원을 70만 원 돈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 10%가 보험인데 이거는 적지는 않은데. 적지 않습니다. 딸은 실손의 종합보험은 또 그게 그거죠. 이제 암 진단금 뭐 이게 상해. 필요한가요? 저게 아이들한테? 아이들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시켜주면 그냥 두루두루 폭넓고 좋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평생 나는 저거 하나만 갖고 갈 거야. 실손 라고 해가지고 빼고 그쵸, 차라리? 실손은 이제 저게 단독 실손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니까 저거 예전에는 합쳐서 가입했다고 보면 되는데 네. 합치면은 11만 원 정도니까 저것도 빵빵하게 하신 거예요. 아들분이 오히려 합리적인 보험료 요걸. 가입하신 지 오래됐으니까 저 때는 저렇게 네. 딱 필요한 것들 골라가지고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별의별 특이하게 이제 뭐 설계사들 분들이 설득하시는 것도 지금 뭐 3천만 원이 큰 돈 같지만 애들이 컸을 때 30세 40세 돼가지고 그 3천이 화폐 가치가 생각하면 확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의 100세까지 보장해 줄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기본적으로 치료비 할 정도만 하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뭐 1, 2만 원짜리 암보험을 가입하든 말든 그건 자기 선택이지 빵빵하게 해줘 놓고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것처럼 다 못 내니까 이제 애가 취업하면 야 이거 네가 내라 해가지고 던져주면 소득도 적은데 비싼 보험료 굉장히 부담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셔라. 지금 아들 보험은 괜찮은데 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네. 종합보험이 있으면 실손을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네, 아. 실손보험은 아예 별개라서 저건 딱 실손 특약 하나입니다. 그러면 종합보험은 다른 진단비. 뭐 진단비 이런 네,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 아프지 않으면 네. 없어지는 버리는 돈인 돈이에요, 거는 저것도 다. 맞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참 그리고 애들한테도 지금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40대시니까 이제 아이들도 이제 뭐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 된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대학생 한 명은 대학생이고 한 명은 고1이라고 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 돈 못 모으는 이유는 내 옷값. 아직도 옷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학원비, 보험. 그러니까 내 옷값이 40대신데 내 옷값이 이게 돈 못 모으는 이유라는 거는
옷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본인 기준 자체가 이게 뭐 티셔츠 한 장 10,000원 사는 것도 이거 아까운데 이거 사야 되나 뭐 그렇게 그런 생각하실 건가요?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거고. 있고. 근데 아이들 학원비가 사실 문제긴 하죠. 저거는 못 줄이죠. 애들 학비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애 학비 나가죠. 보험료 나가지. 내 옷값도 나가지. 막 이게 이제는 막 답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보험을 좀 이렇게 문제라고 삼는 이유는 이게 고정비가 너무 문제예요. 고정비. 그러니까 내 미래는 막 변동이 될 수 있는데 나는 앞으로 몇십 년을 딱 그냥 한 달에 얼마가 무조건 깔고 나가는 빠지니까. 거. 그게 저도 너무 리스크예요. 그래서 할부도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무이자든 뭐 유이자든지 간에 할부를 고정비를 깔아놓으면 그만큼 저축도 못하고 그거 끝나면 또 다른 할부할 생각한다. 그래서 고정비용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 보험은 한번 가입을 하면 이게 싸든 비싸든 20년 30년을 쫓아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요 보험료 요 고정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뭐 고정비 그리고 사실 아이들 학원비도 사실상 고정비에 가깝거든요. 계속 증가하는 이거를 고정비. 갱신형. 줄이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또 애들이 학원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엄마 나 공부하고 싶어. 나 수학 그러니까. 진짜 좀만 누가 가르쳐주면 잘할 것 같은데 이러는데. 그래서 이게 40대 초반쯤 되면은 고정비가 거의 대부분이 돼요. 이제 뭐 내가 버는 돈에 고정비로 다 나가고 정말 푼돈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뭐 저축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혼 때 돈을 잘 모아야 돼. 그래서 빨리 애들 어릴 때나 없을 때 돈 바짝 모으셔가지고 그때 뭔가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고정비의 그 지옥에 빠질 수가 있다. 자,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교육비. 전 정말 줄이고 싶은데 고1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싶어해요. 이거는 고1인데 엄마가 그러니까. 학원비 줄인다고 학원 못 가게 했어요. 그럼 만약에 시험 성적이 좀 덜 나오면 네. 이건 엄마 탓이 됩니다. 또. 거기다가 이게 아직 그 미혼이시거나 아기들 키우는 분들은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저도 상담 같은 거 보면은 아니 어차피 뭐 저희 애는 그냥 뭐 사교육 안 하려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공부하고 싶다면 하고 아니면 안 시켜야죠.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초등학교 애들은 학원 가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자기도 자기 인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인생의 미래를 막 고민하면서 엄마 나 좀 지원을 좀 해줘. 라는 걸 합니다. 왜냐면 자기도 뭐 대학교 가고 막 이렇게 전공 살리고 싶잖아요. 댓글에도 고1 학원비를 줄이고 싶다고. 늘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근데 이제 고2, 고2 그다음에 고3 초, 고3 1학기 막 이럴 때는 막 이제 막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쉽지 않다. 진짜 젊을 때 많이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험료 70만 원, 딸 아이 학원비가 136에다가 아들 기숙사 용돈에 65. 네, 대학생 필라테스 비용도 있고. 가시고. 이거는 이제 본인이 쓰시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전반적으로 약간 좀 관리하시는 걸 좀 좋아하시는 거군요. 지출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특히 보험료가 70인데 변액보험 저축성 변액보험도 50만 원 이게 또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납입 중지를 해두셨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20이네. 보험에 들어가는 게 120이에요. 너무 많다. 이거는. 근데 지금 뭐 옷값이 빠졌어요. 이제 옷값도 좀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따지면 그러니까 애들 둘에 이 통신비 다 내주고 이것도 좀 많이 내긴 하네. 또 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지금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보험밖에 없나요? 여지가 많죠. 이제 보험료. 그렇죠. 일단 다른 거 못 줄이시겠다 하면 뭐 보험료가 가장 1번이긴 한데 저거 못해도 한 3, 40은 저기서 최소한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통신비도. 통신비도 좀 줄여야죠.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지금 아들하고 본인 요거 들어가 보면 기기값 들어가 있거나 이럴 거거든요. 그런 거 이제 싹 근데 정리하고. 이게 요즘 애들이 또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또 핸드폰 좀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들이 다 뭐 초등학생 이럴 땐 갤럭시 쓰다가 중학교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이폰으로 막 바꾸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아이폰도 옛날 버전 사주면 초4, 초5 이런 애들은 옛날 아이폰 뭐 구형도 막 쓰는데 엄마가 쓰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줘도 되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애들 좀 머리가 크면 이제 구형 들고 가는 것도 싫어한다고 막 이러니까 핸드폰이 막 140, 150 막 이러잖아요. 머리 아프다. 그걸 안 사줄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이폰 13부터는 왕따 된대요. 이런. 그러니까 요즘 아이폰 16, 17이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그런 거에 이게 막 휘둘리지 않는 좀 이렇게 현명한 아이로 키웠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다른 애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또 괜히 또 이렇게 기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폰이라도 좀 하게 해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 알뜰폰? 뭐 그거는 뭐 티나는 거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숙사 용돈, 뭐 학원비 이거는 뭐 못 줄이는 거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저 보험을 깨서 일부 깨서 그거에서 나오는 그 환급금 같은 거를 모으면 그게 또 약간 목돈이 되니까. 되는데 이분 자산을 보면 참 특이해요. 자산이 지금 보면은 예금이 3억 있어요. 예금이 3억이고 그러면 뭐 위험한 거 싫어하시나?
네. 주식도 한 6천 정도 있고. 네. 저 미국채를 또 사셔가지고. 미국채 저거는 이제 남편분이 막 사자 해가지고 샀는데 마이너스가 나와서 요즘에 국채 속상하시다. 금리 많이 올랐으니까 마이너스 났겠네. 네, 마이너스 났죠. 근데 저 주식을 5천을 가지고 굴리는데 쭉 과거 수익률을 보니까 1년에 한 2천씩 저걸 버신대요. 아, 주식으로? 네. 전 독특한 분이에요. 그러면은 주식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예금이고 아니면 보험이고 늘 돈으로 좀 주식을 크게 하셔야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간이 작아서 못하고 그건 또 간이 작아서 못하고. 와, 그러니까 3천, 5천에 특화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걸로 주식들을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특정 종목 지금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네. 요게 요 가격까지 오면 그냥 무조건 사고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르면 더 올라갈지 말지 그냥 팔아버리고 그 종목 전문가. 네, 그 종목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삼성전자 4848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 느낌이에요. 20년 보면 보인대요. 진짜로 사람의 심리가 보인대요. 20년. 49,500원 여기다. 여기다. 6만 원 판다. 이게 막 보인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거 간을 2배만 키우시면 안 되나? 그러니까. 5천이 1억으로만 굴려도. 근데 그러니까 그게 보지도 간이 작아서 그거보다 크면 그래서 그 한 개 종목도 한 세 종목으로 나눈 게 한 개 종목이 한 2천, 3천 이렇게 3천 이렇게 들어가면 못 그때부터는 본대. 멘탈이 네, 무섭대요. 그냥 그러네. 잘. 근데 그러면은 간이 작으신 분들은 사실 부동산 하는 게 좋긴 한데. 네. 그래서 저거는 보험에 저렇게 70 내실 거면 저 정도면은 원리금 보험을 충분히. 네. 그리고 뭐 예금도 있으시고 네. 그러면 굳이 집을 이렇게 작은 거를 사실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이분 첫 번째 고민이 부동산 하나도 모르다가 요번에 10년 만에 이사 갈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단기 속성으로 찾다가 알게 집을 된 사셨나 이미? 네, 이미 그 2억 5천짜리 있는 거고 이제 이사 갈 곳이 6억 2천 정도 보는데 샀구나. 네. 이때 대출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할지 이거 모르겠다. 네. 이거 고민하시는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조금 더 비싼 거 사도 될 것 같은데. 충분히 됩니다. 한 7, 8억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득해 주세요. 제 주변에도 네. 집 살 때 대출을 최대한 안 받고 그리고 있는 돈을 다 그 집 대출을 갚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나는 빚이 싫다. 이거 부채 있으면 이거 어떻게 갚냐. 이거 뭐 30년, 40년 이거 어떻게 갚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와 이게 그게 설득이 잘 안 되는 안 부분이기는 돼요. 해요. 이걸 도대체 기본적으로 이제 그 30년 만기하면 30년 다 갚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7년에서 8년 정도만 보유하고 또 이제 갈아타시거든요. 네. 갈아탄다는 얘기는 그 대출 갚고 매수자한테 돈 받아서 대출 갚고 내가 또 이동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대출을 안 받아야 되는 거는 저는 나이로 따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이로 이제 한 뭐 55세, 60세 뭐 이 정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대출을 이제 많이 줄이셔야 되는 거고 뭐 40대 이런 분들은 아직 벌 돈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집값에 뭐 한 뭐 50%는 넘기는 건 안 좋을 것 같고 뭐 한 20%, 30% 정도 받으시는 거는 나쁘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이게 그 정도 대출 받아서 2, 3억만 더 생겨도 훨씬 같은 동네에서 더 좋은 걸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역에 더 가깝거나 뭐 평지거나 대단지거나 신축이거나 이런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은 비싼 거가 막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조건이 나쁜 게 빠지고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좋은 걸 사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어요. 그치. 비싼 이유가 조건이 좋기 때문에 비싼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걸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 좋고 살기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거 사고 싶어 하니까 비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능력이 되면 좋은 거를 좀 사놓는 게 차라리 뭐 대출 안 받고 싼 거 사놓는 것보다 부동산 판에서는 조금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럼 지금 소득이 뭐 일단 실제로 쓸 수 있는 돈만 한 700 가까이 남편분의 실제 세전 소득 생각하시면 훨씬 더 높은 거니까 다른 저축도 매달 250만 원씩 적금 붓고 계시잖아요. 저는 아까 그 요 필라테스 미용 쓴 거랑 옷 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잖아요. 그걸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으로 2천씩 버시면요. 주식으로 2천 벌면은 맞벌이에다가 주식 2천 벌잖아요. 그러면 쓰셔도 돼요.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럼 작년에 매도 금액이 총 얼마냐? 네. 그랬더니 매도 금액이 1억 9천이시래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고수네. 그 고수야. 5천을 굴려가지고 그러니까 5천으로 야 그렇게 1억 9천을 해서 한 2천 10%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수익 10%면요. 네. 필라테스 가도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필라테스 가도 돼. 가도 되고 다 괜찮은데 보험은 사실 굳이 주식하고 상관없이 너무 과하시니까. 여기서 벌어가지고 저기다 갖다 다 주고 있는 겁니다. 박스권 매매 고수라고 하시는데 코스피 특화 되신 분. 코스피 특화. 코스피 그 자체. 곤란하다가 아니라 아주 잘하시고 계시는데 굳이 불필요한 비용은 좀 줄이자. 아니, 생각해보면 작년 장을 보면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재미없었는데 그 장에서 올해 아주 난리 나시겠는데요. 아니에요. 이분 요 정도 올라가니까 다 바로 파셨어요. 그래서 지금 5,900 주식이 있는 게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이에요.
아 지금 국장 완전 불났는데. 불렀는데 아유 저는 그래도 그런 거. 아 원래 박스권 전문가시기 박스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예. 다시 또 빠지면 빠지면 그때 또 다시 시작해요. 맞아 원칙을 지키긴 해야 돼요. 네. 괜히 이런 부분 원칙 어겼다가 한 2천 버시는 거 3천 벌었다가 이거 큰일 납니다 이제 원칙 어기면. 남편분이 미국채 투자한 거는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2배, 3배 뭐 이런 거 쓰신 게 아니라면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뭐 다행히. 미국채도 이제 앞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아, 이분이 금리 이제 내려갈 거니까. 보실 때마다 짜증나는 게 아니 나는 5천으로 연 20% 수익을 내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뭔지 본인은 나 뭔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막 사자 해가지고 샀는데. 샀는데 이제 마이너스 30%가 나니까 네. 저걸 볼 때마다 이제 좀 언성을 높이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또 환율도 내려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막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냥 이것도 뭐 기다리시면 기다리면 올라옵니다. 저건 진짜 기다리면 그러면 올라오는 좀 거라서. 나아지지 않을까. 네, 시골 땅 2억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 꼭 한번 잘 알아보세요. 왜냐면은 이번에 사연 보내실 때는 12년 전 시세라고 보냈는데 10년 뒤에는 22년 전 시세라고 보내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시골 땅이라는 게 더 문제가 뭐냐면 요즘엔 안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아예 사줄 사람이 없어지는 없어요. 단계가 네. 오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요즘에 그 지방 막 정말 그 막 군 읍단이 이런 데들은 사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격이 안 오르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전 진짜 궁금한 게 어떻게 12년 동안 그래도 땅이 2억 원짜리 땅이 있으면 네. 지금쯤 얼마 하지 궁금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 시골 땅은 내 땅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내비 두시더라고요. 그러게는 2억 그래서 원은 꽤 큰데. 이게 12년 전에 2억이었으면요.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2010년 초반 때 그때 서울 집값 제일 바닥일 때. 와. 그때 저 2억으로 합쳐서 뭘 샀으면 뭐 좋은 거 샀죠. 지금 저기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었을 수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골 땅 같은 것들 가지고 계신 거 내비두지 마시고 항상 잘 한번 알아보시고 네. 요것도 뭐 알아봤더니 뭐 8억일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거기 개발됐대요. 뭐 이러면서. 그랬어요? 알고 보니 거기가 세종이었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괜히 시골 재산세만 내는 거고 나중에 가서 더 힘들어질 수 네. 있고요. 아니, 왜냐면은 우리가 좀 집을 더 좋은 거 사도 되거든요. 충분히 지금 변액보험 저것도 의미 없어요. 변액 연금 이런 거 가입하셨던데. 얘도 좀 깨야 되나요? 네, 저것도 지금 원금 이상 올라왔는데 10년이 안 됐어요. 그럼 세금도 내야 돼요, 저거. 이자 소득세. 근데 갖고 있어봐요. 비효율적입니다. 그럼 얘도 깨는 게 맞겠다. 네, 걔도 없애고 그러고 차라리 이 집을 아직 계약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거 알아보시느라 그래요? 그런 과정인 것 그럼 같은데. 8억짜리 정도 사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8억 정도는 충분히 사도 됩니다. 충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하니까. 조금 더 좋은 그러니까 평수를 넓히지 마시고 좀 위치나 이렇게 조건이 더 좋은 거 이런 걸로 사시면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보험 문제가 따로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보시기 위해서 이런 거 CI 보험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다른 보험 있으면 저라면 저거 지금 없는 보험이 아예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CI는 없애는 게 좋겠다. 없애고 그다음에 갱신형 암보험 이런 것도 지금 전체적인 보장을 보면 이분 암 걸리면 2억 나와요. 이거는 진짜 암에 한방 승부 거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우리가 걸릴까 봐 걱정돼 가지고 가입하는 건데 암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네. 걸렸을 때 얼마 정도의 치료비 필요하냐. 요즘에 또 그걸로 낙더라고요. 중입자 치료 들어보셨죠? 그 꿈의암 치료. 1분, 2분 정도만 한 10번, 12번 치료받으면 암이 낫는. 이걸로 이제 중입자 치료되는 암 진단비 보험 해가지고 요즘에 팔거든요. 네. 근데 중입자 치료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에 딱 한 곳에 있습니다. 네. 3대 있고 네. 하루에 한 명 한 명씩 3명밖에 못 해요. 하루에 3명. 1년에 1200명. 네. 그리고 그거를 그 중입자 치료를 안 받으면 이 진단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암에 걸려서 야 중입자 치료 받아야지 나는 충분히 이걸로 1억 나오니까 이걸로 받으면 돼. 그 안 되는 거예요. 막 3년 뒤에 받아야 돼. 그거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되냐 마냐를 판단할 거라서 괜히 그런 거 비싸게 가입해가지고 뭐 나는 이제 암 걸려도 중입자 치료 받아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고친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최소한의 비용 정도만 내가 돈 버는 와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만 돈 그냥 버는 게 가볍게 1번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암보험 가입했겠냐고요. 친구가 하라 그래서 했을 수도 있고. 하나만 해줘. 하나만 해줘. 네, 그런 거면 모를까. 암보험이 필요해서. 저 마지막 질문 하나 있습니다. 갱신형 암보험하고 그냥 암보험하고 무슨 차이인지만 알려주세요. 갱신형 암보험은 보험료가 저 240개월 동안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네, 3년에 한 번씩 혹은 뭐 1년에 한 번씩 계속 올라가서 지금은 싸 보이지만 나중에 되면 보험료가 훨씬 더 비싸질 수 있다. 네. 당장에는 싸 보여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암보험이 없는데 한 5년 10년 안에 나 지금 몸 이상해. 네. 뭔가 걸릴 것 같아. 그런데
장치 너머가 필요해. 보험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이 이제 대안으로 선택할 만한 거고 아. 저것도 의미 없어요. 계속 그렇군요. 올라갈 테니까 나중에 부담되면 깨실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40대라고 하시면 60세 한 중반 정도 되시면 남편분 나이에 그럼 저거 사라질 보험이면 굳이 지금 얘도 그냥 걔도 안 하는 게 없어도 좋을 되고. 것 그래서 같습니다. 다른 보험 내역을 보니까 일반 종신 상해 보험 저 정도 그리고 암보험 저것도 사실 필요 없는데 이것도요. 워낙 이분이 이제 이 가족력이 남편분도 아. 이 남편분 쪽 외가 쪽으로 다 있으시구나. 암을 못 피해 가셨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걱정이- 또 하나 있어야죠. 네, 그 크게 정도면. 되실 테니까. 뭐 지금 본인이 이렇게 채팅을 쳐주셨는데 땅을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증여해주시고 거기서 농사 짓고 계시다. 그러면은 답이 있습니다. 뭐냐, 그거 못 팔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가지고 한 50% 대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대출 받으셔가지고 그 돈 합쳐서 집 사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땅을 팔 수 없으면. 땅을 대부분 그냥 놀리시거든요. 활용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셔서 쓰세요. 아니 왜 그러면 집 담보 대출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것도 남겨놨다가 다른 데 또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고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뭐 미리 잡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잡을 거 뭐 내가 못 파는 거 잡아놓는 게 좋죠. 그렇게 해서 한 1억이라도 받으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한 8억 원대는 이분들 소득으로 봤을 때나 모은 자산으로 봤을 때나 네, 뭐 좀 더 큰 거 사도 되긴 하는데 왜냐면 이제 연 2천씩 주식으로 또 벌어주시니까 그걸로 이자만 낸다고 생각해도 그걸로 지금 한 대출 한 5, 6억 더 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번 돈은 이제 아이들 학비나 이런 거에 쓰시고 본인 뭐 옷 조금 사시고 필라테스 하시고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험은 좀 줄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